안녕하세요. 조우참치입니다. 오늘도 제약 헬스케어 주식 분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 의지보다는 구독자님 요청이 있어서 2분기 실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노보노디스크인데요. 구독자 한 분이 요청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한 분의 구독자분과 댓글도 중요하니까요. 확실히 대부분 많이 빠진 주식들이 제약 헬스케어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주주배 시대인 것 같네요. 먼저 차트를 보면 하나같이 제약주들의 주가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냥 다 폭락을 했는데요. 24년 6월을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 당시 유럽의 시가총액 1위였죠. 6천억 달러였습니다. 대략 한 800조 원이니 거의 지금의 테슬라와 비슷한 시가총액이죠. 물론 지금은 3분의 1 토막 나서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보노디스크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약이 너무 비싸다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상원으로 끌려갔던 CEO입니다. 이때 무표정으로 약값 비싸다고 내려라 협박을 받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태도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쭉 하더니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했죠. 트럼프도 약간 내리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국가에서 저렴하게 파는데 미국에서 비싸게 판다고 하면 발작 버튼이겠죠. 그리고 어쩌라고 라는 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그렇게 나날이 나락을 가더니 주가는 정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배당을 보면 배당도 정말 대부분의 제약 주식과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는 기업인데요. 배당률이 어느새 3%를 넘어서 4%에 육박합니다. 어디서 본 배당 차트죠?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꾸준히 배당도 늘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무려 전년비 40%의 배당을 늘렸죠. 수익이 늘어나니 배당도 늘리고 있습니다. 매출을 한번 볼까요?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13%, 이익은 29%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노보노디스크 IR 자료 기준이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덴마크 화폐인 크로네입니다. 100만 단위이니까 100만 크로네가 대략 2억 원인데요. 매출로는 15조 원 정도인데 밑에 특이한 게 있죠. 매출 이익률, 즉 제조원가 대비 판매가로 인한 이 비율이 무려 83%입니다. 엔비디아를 능가하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3%입니다. 엔비디아가 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54% 정도니까 전체를 보면 노보노디스크도 한 40에서 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약사인 암젠이나 에브비, 머크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0% 전후로 보유하고 있는데 노보노가 좋을 땐 50%의 영업이익도 내는 회사로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출과 이익 양적, 질적 성장까지 하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실적 발표는 8월 6일이었지만 주가가 나락을 간 건 7월 29일부터였죠. 실적 발표 직전에 왜 이렇게 나락을 갔을까요? 그건 바로 가이던스 하향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회사에서 나 이번에 실적 망했어, 가이던스 하향합니다 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자진납세했습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수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한 7에서 8% 정도 축소를 했는데 그래도 10% 성장이면 잘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대와 꿈을 꾸고 가는 회사에서는 주가가 꿈을 먹고 크기 때문에 그 꿈이 무너지면 주가도 같이 무너집니다. 8% 하락이지만 기존 대비 하락률로 치면은 30%가 넘는 하락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니까 그에 따른 매도세가 강해진 것이겠죠. 그럼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긴 했는데 비만약이 망해서 그런 걸까요? 상품별, 지역별 매출 현황입니다. 미국이 시장 크기는 정말 압도적으로 크긴 하네요. 비만 인구가 가장 많겠죠. 상식적으로 버거 형들이니까 당연하겠죠. 어쨌든 미국의 성장률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미국에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건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펙 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큰데요. 이거 아시아 태평양 연합인데 일본, 한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야구 선수 이대호, 개그맨 김준호 등등 TV에서 위고비 덕분에 살을 많이 뺐다는 인증과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제도 많이 되고 있죠. 대략 4회 한 달치를 처방받으면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엄청 큰 비용이죠. 다이어트에 선뜻 이 정도 비용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개발로 유럽 시총 1위라는 기염을 토했지만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래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특화 기업이었고 그 당뇨병 환자에게 놓는 성분이 GLP-1이라는 이게 성분이었는데 이게 식욕 억제도 되어 이것을 빌미로 GLP-1 함량을 높여서 만든 것이 위고비입니다. 비만약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당뇨병 관련 매출이 훨씬 높은 것이죠. 오른쪽 표는 비만약만 본 것인데요. 비만약 자체로만 보면 역시 성장률은 어마무시합니다. 신생국가 성장률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네요. 미국이든 신흥시장이든 노보노디스크의 숙제는 저 비만약의
비만약의 매출 비중을 과연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는가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의 주가가 적정선이냐 아니냐는 결국 전세계 비만 인구의 얼마만큼을 자신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멀티플을 얼마를 줄 수 있느냐, EPS가 얼마냐, PR이 몇 배냐 이런 수치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은 그 꿈이 계속 연장되고 꿈이 실현될 때 시총 1위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한 차례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반대가 사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꿈을 먹고 자랐지만 그 꿈을 항상 실현시켜줬습니다. 전 세계에는 9억 명의 비만 인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비만 인구에서 1%만 비만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900만 명 정도인데, 참고로 이 1%는 위고비를 먹는 게 아니라 전체 비만 약을 먹는 인구입니다. 저도 위고비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약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전 누베베라는 한약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고비는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대박이라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1%의 인구 시장에 침투한 거라고? 그럼 위고비는 지금보다 점유율만 유지해도 100배는 더 매출이 올라가겠네?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겠죠. 비만도 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도 있고, 경도 비만? 그리고 말랐어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더하면 사실 9억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비 고객이 있는 것이고, 무한대에 가까운 시장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고객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비만약 하나로 시총 6천억 달러를 달성했던 것인데, 현재 일라엘리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서 사실상 거의 독주에 가까운 비만약 시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매력적인 만큼 무수히 많은 경쟁업체들이 비만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노보노디스크가 전고점이 시총 800조 원을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 현재 1%의 저 시장을 10% 이상 키워야 하고,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은 그런 독보적 지위로 높은 마진과 이익을 챙겨가고 있긴 한데, 경쟁사가 점차 늘어난다면 그것을 지키는 거는 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전체 시장은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로 시장 규모는 커질 것이고,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는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새로운 기회도 있는데요. 최근 위고비가 보험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영상에서 보험에 대한 분류를 한번 말씀드렸죠. 현재 커미셜 피나 커미셜 리스크, 상업보험 쪽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위고비가 보험 처리 대상이 되었는데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건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험비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일부에서는 미국인이 비만약 처방에 대한 상업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보험보단 기업의 보험 케어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안 해주려고 하겠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같은 직장인으로서 부럽긴 합니다. 화이자도 이번에 경구용 비만약 개발 실패를 했듯이 경쟁사 침투까지는 아직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노리고 들어오겠지만 쉽게 성공을 못하는 것이 그 이유겠죠. 그에 맞춰 열심히 한국 제약주들도 비만약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미약품 비만약 개발에 대한 뉴스가 들려 찾아보니까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량까지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보면서 무슨 멍멍이 소리지 했습니다. 현실성 면에서요. 저게 되면 한미약품은 노보노디스크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겠죠. 옆에 보시면 임상 단계가 있지만 그냥 거의 상상에 가까운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비만약 테마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진짜 잘못 투자하면 패가망신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전문가 주가 예상인데요. 최고가도 112달러네요. 전고점인 148불을 달성하려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정말 저 비만 인구의 10%를 케어해서 지금의 10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전고점을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과연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경쟁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럼 가격 하락 압박과 마진율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고,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면 독점적 권한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보다 과연 저 1%의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인구가 10% 혹은 100%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느리게 갈 것 같은데요. 요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노보노디스크를 보면서 빅베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털 건 다 털고 리셋해서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이러면 지금 당장 숫자가 엄청난 악화로 보이지만 반대로 조금만 개선하면 엄청난 성장처럼 내년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럴 수 있긴 한데 성장을 한들 과연 전고점을 뚫을까? 라는 건 비관적이긴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노보노디스크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별도로 요청 주시는 기업이 있으면 제가 역량이 닿는다면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